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네. 또 재활 이런 거를 조금 소홀히 네, 하시는 네.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럼 네.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재발이라기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하이데가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불편함, 바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은 그냥 참고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김석준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깨 관련한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 질환하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가장 많이 이제 또 발생하는 질환이잖아요. 네. 그럼 이 두 질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수술부터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먼저 오십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십견은 치료 경과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특정한 환자분들 중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치료, 도수 치료 좀 더 필요하면 재활치료 같은 운동치료들을 위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안 좋아지는 아주 드문 경우에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치료 방침이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른데요. 파열의 사이즈라든지 위치, 그리고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환자의 이제 활동력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이 달라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 부분 파열이라든지 통증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파열의 사이즈도 크고 근력 저하까지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프면 일단은 병원에 내방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깨관절 치료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신의료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깨 관절 쪽에서도 분명히 그런 치료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DNA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 PRP는 이제 자가열 주사 치료를 말하고요. 줄기세포 치료 같은 전반적으로 나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재생의학 쪽으로 점점 이제 치료가 나아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으로도 이제 관절 내시경 기술도 점차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채소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환자의 경우 수술 후에 회복도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치료법들은 환자의 상태나 질환 정도에 따라서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은 회복 기간을 어느 정도 놓고 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파열 사이즈나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재활이랑 일상생활 복귀까지 고려했을 때 파열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6주에서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어깨 관절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 자세로 인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의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치료 방식에 대한 접근의 차이도 혹시 있을까요? 분명히 접근의 차이는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운동이나 습관 등으로 인해 어깨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가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정말 반복적으로 동일한 동작을 많이 하면서 다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해서 근육이나 힘줄 쪽에 미세한 손상이 자꾸 쌓여만 갑니다.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 통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치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운동이나 습관에서 관여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날개뼈라고 하죠. 그 견갑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퇴행성 질환의 경우는 오랜 세월 이제 서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힘줄이 닳거나 관절이 닳아가면서 서서 이제 찢어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노란 고무줄 있죠. 그게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 너덜너덜해지다가 툭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힘줄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끊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인공 힘줄 이런 것도 있나요? 인공 힘줄? 네, 있는데
그래도 본인 걸 쓸 수 있으면 본인 걸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럼 그 힘줄에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뭐 네. 주사 이런 거를 놓아주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앞서 말했던 뭐 그런 주사 치료들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한 힘줄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어깨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만약에 동반이 됐어요. 네. 그러면 치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좀 정해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증상의 정도랑 그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네. 퇴행성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지도 이게 또 다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치료를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네. 뭐 예를 들어 관절염은 심하지 않은데 통증은 심하고 뭐 힘이 막 빠지는 등의 이제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저명하다. 이런 분들은 관절염 치료보다는 힘줄을 먼저 치료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관절염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한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힘줄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관절염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로 바로 관절을 재건하는 쪽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환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네, 네.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도 중요하고 물리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중요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어깨 관절은 재활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깨 관절은 보통 골프티에 골프공을 올려놓은 관절을 예로 드는데 그만큼 어깨 관절은 굉장히 자유로운 관절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복잡하고 아주 예민한 관절이기 때문에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수술을 하든지 뭐 보존적인 치료를 하든지 간에 재활이 없으면 어깨가 굳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관절을 풀어주면서 약해진 근육들은 강화시켜주면서 어깨 안정성을 다잡아주는 재활이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네, 또 네. 재활 이런 거를 조금 소홀히 네, 하시는 네.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 예. 그럼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재발이라기보다는 네. 뭐 힘줄을 잘 꼬매놨는데 어깨에 재활을 안 해버리니까 힘줄은 잘 붙었을지언정 어깨가 다 굳어버려서 엄청 심한 오십견으로 막 통증을 달고 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재활이 좀 부족했던 분들이죠. 여러분 재활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네.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깨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세. 네, 정말 중요하고 네. 그리고 꾸준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 최소한 5분이라도 스트레칭 하라고 꼭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은 보통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쉬시잖아요. 그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잠깐 5분 짬내서 스트레칭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아까 제가 앞서 견갑골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많이 하다 보면 자세가 점점 앞으로 기울어져요. 맞아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도 하고 거북목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어깨 메커니즘을 다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깨 관절을 내가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싶다 하시면 바른 자세랑 그리고 꾸준한 스트레칭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이면 이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해요. 많이들 이제 크로스핏이나 과격한 운동 하시다가 아파서 오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 개개인에 맞게 과격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 어깨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우리 막 공원 가면은 네. 어른분들이 네네.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네네네. 둥근 기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실제로 어깨에 좋은 거예요? 이것도 개개인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어깨 관절이 굳어 있는 분들은 저는 너무 많이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 양손으로 잡고 가동 범위까지 스트레칭 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건 오케이인데 네. 팔을 막 휙휙 그렇게 돌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어깨 안 좋은데 네. 휙휙 돌리는 행동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개인마다 조금 차별화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영상의 포인트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어깨는 한 번 다치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게 되게 많은 관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운동과 바른 자세와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편안한 어깨를 평생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석준 원장님 덕분에 어깨 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어깨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데가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